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뭐 총칙 분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봤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 장비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방이라는 게 결국 뭐죠? 쉽게 얘기하면요, 뭐 불을 끄고 불을 방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힘인데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인력과 다른 하나는 장비라는 거죠. 그걸 합쳐서 소방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거기 확인 문제도 나왔지만요, 과거 기출 문제 보시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소방력에 관련되는 기준이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뭐 법률로 정하냐, 또 어떤 소방 자동차 장비 분류 표준화가 뭐 법률로 정하냐, 행안부령으로 정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외워가지고 돌파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뭐 대통령이냐, 뭐 다른 법률에서 정하냐, 뭐 행안부령이냐 하는 거 꼭 외워야 될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갈게요. 물론 제가 지금 적는 거는요, 뭐 통과하는 방법은 암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이거는 무슨 이치로 우리가 이치나 논리를 통해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암기 안 하면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통과 못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외우면 합격이고 안 외우면은 또 시험 보러 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맨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 몇 가지를 적어보고 그거를 자꾸 한번 반복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소방력에 관한 기준이라고 나왔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요, 소방력에 관한 기준. 물론 여기서 소방력이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인력 플러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끄거나 화재 진압할 때 사람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장비인 거 아닙니까? 인력은 훌륭한데 장비가 안 됐다? 힘들어지죠? 장비는 훌륭하는데 그거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 그것도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준을 어디서 정했습니까? 어디서 정했냐면요, 이거를 이랬잖아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는데, 근데 그 가로 안에도 보세요. 제가 가로 안에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법조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행정안전부령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 이거지. 이것도 넓은 의미의 소방기본법령에 해당이 돼요. 이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요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조금 그 밑을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소방자동차 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방자동차 등 그 소방장비에 어떤 분류 그리고 표준화는 어떤 게 표준화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방자동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땠죠? 어떤 펌프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다리차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정한 어떤 규격 같은 거 표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의 표준화라고 보세요. 여기 그리고 요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거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하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정하라고 했죠? 이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바뀐 건 언제냐면요, 2018년 12월 18일서부터예요. 물론 우리 강좌가 지금 2019년 대비 강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볼게요. 이거 나온 김에요. 그러면 쭉 앞에서부터 해서 2018년 12월 17일까지는 어땠냐면요, 이거를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더니 요 바뀌었더니 그리고 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9년 대비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죠? 시중에 각종 소방관계법규 교재가 2019년 대비라고 해놓고 조금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기본법 8조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을 여기 한번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이랬잖아요. 보조 국고 보조라는 걸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원칙만 얘기하면은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시도지사. 근데 시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고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국고 보조 대상 범위와 기준율 이렇게 봅니다. 국고 보조 범위와 대상 그리고 기준율과 관련해서 그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여기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옆에 페이지에 대통령령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중간 내려가시면요. 소방활동 장비 설치 종류와 규격. 또 소방활동 되게 복잡하네요. 소방활동 이걸 다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활동 장비 설치 그리고 종류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일일이 거 아닙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순서로 볼게요. 이게 1번이었다. 첫 번째 나왔고 이게 두 번째 나왔고 그리고 여기 봅니다. 요게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나왔고 요게 네 번째 나왔고 또 그냥 갈라 그랬는데 거기 그 보세요. 여기 또 뭐가 나왔습니까? 국고 보조 대상 기준 보조일 국고 보조 대상 기준 보조율 관련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이거를 이랬잖아요. 보조금 관리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인데 하나씩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요걸 한 다음에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씩 따로따로 하다가 보면은 이게 행안부령이야 대통령령이야 이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야. 맨날 머릿속에 뱅뱅 돌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런 거 자꾸 나눠가지고 어떤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한번 또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소방력 관련되는 기준 어디서 정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 이거를 소방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인 거 아닙니까? 원스타. 두 번째 봅니다.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 분류하고 표준화, 관리, 필요한 사항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데 그 법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생길 것 같아요, 법이요. 두 번째였죠. 세 번째 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2스타, 3스타, 소방장비 시도이사가 다 돈 내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세금은 전부 국세로 해서 국가에서 다 걷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 보조를 하는데 그 범위 대상률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17페이지 위에 기억, 니은이라니까요. 여기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3스타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소방활동 장비 종류 규격 한번 봅니다. 여기는 뭐였죠? 소방 자동차 등 장비 분류 표준화. 여긴 소방활동 장비 행안부령. 이거 4스타 별 4개. 그리고 별 5개. 국고보조 대상 기준 보조율 비율 어떨 때 몇 프로 어떨 때 몇 프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별표 보면 나오는데 그것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요게 5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게 어땠냐면요. 단편적으로 요 하나씩 이렇게 해서 요게 해놓고 틀리게 해놓은 게 나온 적이 있고 어떤 최근에 한 2, 3년 전에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4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이거는 행안부령이다 이렇게 쭉 해놓고 요즘에 틀린 거 찾아보세요 나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암기하려니까 골이 빠개지니까. 그렇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쉬운 거는 아마 공부하시면서 금방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거는 요것만 별도의 노트를 만들으셔야 된다니.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시험장 가서 라인 마킹하고 나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나오면서 외웠던 거 다 반납하고 나오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한번 반복해 보시고 또 마지막 특강 자료에는 이런 스타일만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린다 그래요. 쉬운 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다 정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거기 16페이지 확인 문제를 보세요. 소방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력 기준, 쉽게 소방력 기준 보세요. 소방력 기준, 인력 장비,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 행안부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소방 장비 분류 등 해가지고 소방 자동차 등 장비 분류 표준화, 장비 분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요. 그때 어땠죠? 이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언제서부터? 2018년 12월 8일서부터 시행. 12월 17일까지는 여기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 대비 준비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죠? 여기 요거랑 요걸 좀 조심해 보세요. 세 번째 는 국가 보를 보조해야 되는데 대상 기준율 그게 대통령령이다. 그게 17페이지 위에 기업과 니은의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 활동 장비 설치 종류 규격 이거는 어땠죠? 소방 어떤 자동차 등 장비의 분류 표준화. 분류한 거는 법률. 분류 법률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분류하는 거는 법률. 그리고 어떤 활동 장비 설치 종류 이거는 행안부령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4번 보시면요. 어떤 대상 사업 기준 보조율. 요떨 때는 몇 프로 보조해주고 저떨 때는 몇 프로 보조해주고 그 몇 프로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땠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17페이지 상단에 가보세요. 보시면요. 기업번, 니은번은 어떤 거죠? 우리가 국고 보조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16페이지 하단에 봅니다. 국고 보조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부 보조해 줍니까? 일부 보조합니까? 일부 보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 다 해주면은 그 국고 보조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보조한다.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뭐 이럴 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전부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업번 봅니다. 소방활동 장비 설비에 구입 및 설치해놓고 A서부터 D까지 있잖아요. 보세요. 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어떤 전용통신, 전산설비, 그리고 방화복 등 요게 소방 장비 설비 구입에 뭐 설비 그런 거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니은번에 뭐죠? 소방청, 청사 건축 비용. 둘 다 기업과 니은이 둘 다 국고보조 대상이지만 기업과 니은은 확연히 달라요. 니은은 건물이잖아요. 기업은 뭡니까? 활동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중 소방 활동 장비 설비 구입 활동 장비 설비 구입과 관련되는 국고보조 대상 아닌 거 찾아봐. 그래놓고 그 중에 소방관소형 청사의 건축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는 소방관소형 청사 건축이 국고보조 대상이긴 맞지만 활동 장비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넘어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호소하는 분이 계셨지만 그거 다 시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국고보조 대상이지만 요거는 청사 건축은 소방활동 장비는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고 확인 문제 봅니다. 그리고 다시 16페이지 확인 문제 보세요. 이거 보셨고 17페이지 확인 문제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어떤 소방 경비 업무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 아닌 거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나왔었습니까? 거기 자동차는 다 들어갔잖아요. 통신.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도 들어갔죠. 그렇지만 가장 아닌 거는 뭐냐면요. 국고보조 대상, 보조 대상 아닌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보조 안 돼요. 다 돼야 되고요. 지방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이거는 보조 대상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주로 자주 나왔던 오답에 해당됐다는 얘기예요. 그 오답을 여기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소방용수시설, 용수시설 장비. 소방용수시설에 뭐가 있었죠? 어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저수조, 또 급수탑, 여기 소화전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 보시면요. 18페이지, 19페이지는 혹시 이거를 외우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럼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넣은 거고 지금 국고보좌 대상되는 장비, 설비, 종류와 규격을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보이는 거지 이거를 외우라고 집어넣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 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조직생활하는 요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어떠냐면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승진하는 것을 나의 어떤 자아실현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자아실현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승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시험 승진하는 게 있어요. 시험 승진하면요. 그러면은 뭐 내가 큰 뭐 징계를 받거나 잘못 없으면요. 동기생을 꺾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종합상황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는 그 시험에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방 승진 그 강의도 하거든요. 이런 거 여기서 막 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넘어서 20페이지 가시면요. 20페이지 가서 또 요 내용을 가서 볼게요. 뭐냐면요. 국고보조 할 때 가격 기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격 기준. 요것도 시험에서 수차례 나왔던 얘기예요. 가격 기준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요 가격 기준 봅니다. 가격 기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가격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왜 필요하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필요하냐면요. 가격 기준 이걸 예를 들면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어떡하죠? 1,000만 원짜리 장비를 갖다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산 장비잖아요. 500만 원짜리 해가지고 막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도둑놈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어떤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 국방 관련돼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둑놈들이 서행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용품 어떤 장비 관련해서 조달을 할 때 국고보조를 산정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봅니다. 어떤 특정한 장비가 있다. 특정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만약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1억이다 그러면요. 1억이다 그러면은 국고보조율이 있어요.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50%라 그러면은 5천만 원을 국가에서 돈을 대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거기 뭐 쓰지는 않습니다. 국내 조달품은 뭐가 있냐면요. 국내에서는 국내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은요. 정부 고시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고시가액. 여기 써 있는 거 그 기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한 가격이겠죠. 또 외국에서 수입했다. 수입했다 할 때는 어땠습니까? 조달청에서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어떤 정부 물자 조달하니까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 시가. 앞에 말한 생각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시가. 시가라는 건 뭐죠? 시세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해야지. 500만 원짜리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9,500만 원 빼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게 만약 없는 장비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공신력 있는 둘 이상. 그리고 공신력은 있어야 돼요. 사입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평균치. 예를 들어 봅니다. 뭐 A라는 회사에서 이걸 1억으로 했다. B라는 회사에서 1억 500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 1억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율 곱해가지고 여기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저도 잠깐 예시를 들면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이런 거 말고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뭐 내 나름대로 해서 뭐 괜찮은 가게라 해서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넷에 다 조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옥션 뭐 11분가 뭐 해서 보면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가격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를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뭐냐면은 바가지 섰다. 뭐라고 자꾸 약간 치고 다음번에 사가면 또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좋은 거는 물건 안 사갖고 들어가는 게 좋고 만약 사각게 들어갔으면은 물건을 값을 깎아갖고 얘기해요. 그죠? 와서 요런 게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되는 얘기 들어봅니다. 근데 소방용수시설에 뭐가 있다 그랬죠? 소화전,
그리고 어떤 급스탑, 저수조 세 가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우리가 물론 기본 과정이지만 또 처음 들어갔으니까요. 우리가 소방 용수 시설에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요. 이 소화전, 그리고 급수탑, 그리고 저수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수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옵니다. 소화전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5개 소화전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로하고 경계 쪽에 있는 인도 쪽에 있거나 건물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상수직 파이프가 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나사 큰 게 이렇게 박혀 있죠? 파이프 렌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세게 물이 수압이 세게 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급스탑은 뭐냐면요. 급스탑을 이렇게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군대 걸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군대 걸 얘기 들어보면요. 군대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 물을 채워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국군이고, 미군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미군은 이렇게 됐다. 여기 난간까지 해놓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받고, 미군 급수탑은 언제 받냐면요. 저기 한 10년 전인가요? 대학생들이 부평의 미군 기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데모를 하는데 요 급수탑 요 난간 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 봤어도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저는 강의와 관련되는 건요. 술을 마시다가도 술이 깨면서 이걸 체크해내는 거면요. 이렇게 생겨있고. 그리고 저수는 뭐냐면요. 땅 밑으로 큰 물을 모으는 어떤 수조가 있어요. 그게 좀 약간 거짓말 못하면요. 한 수영장 크기 많았다고 보세요. 물론 높이는 훨씬 높고요. 이거를 주워서. 왜 물을 모아놓습니까? 불 끄는데 가장 기본이 물이다 보니까 여기 물을 채워놓고 이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설치 어떤 운영 누가 합니까? 원칙 시도지사가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시도지사를 보고 하라겠습니까? 시도지사는 실무 책임자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전준 거예요. 돈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치 의무자. 그러니까 네가 설치 의무자니까 네가 돈 내놔. 시도 예산을 하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소방본부장이 설치 의무자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무슨 예산을 흔들 권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이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가봅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였죠? 소화전 어떤 있잖아요. 소화전에 관련해서는요. 일반 수도 사업자 설치할 수가 있어요. 소화전에서요. 일반 수도 사업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어떤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렇지만 일반 수소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소방서장한테 통지하고 어떤 설치하라고 서비를 거친 다음에 설치하고 그리고 또 거기 어떤 설치한 사실을 통지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리 의무자 여기 시도지사. 이때 소방용수시설이라 하면 소화전 그리고 급스탑, 어떤 저수조.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일반 수소사업자가 어떤 소화전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할 때 미리 어떤 소방서장하고 협의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통보하라고 얘기를 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도 잠깐 가볍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비상소화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하다. 소방자동차 진입하면요. 거기 물탱크 차가 있으니까, 그 소화전 있으니까, 거기 소방호수도 있으니까, 여기 살포하면 되는데, 그럴 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누구 보고 하라겠습니까? 전주는 시도지사. 그래 놓고, 어땠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호수릴 등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한다. 소방호수는 다 아실 테고, 호수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화전을 갖다가 보면 어땠죠? 거기 보시면요. 옥내 소화전 같은데 열어보다 보면요. 거기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이렇게 포개놨었어요. 엉키지 않게. 그리고 앞에 노즐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게 잘 뺄 때 엉킬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요. 호수릴은 둥그랗게 해놓고 거기 감아놓는 거예요. 감아놓는 거다. 근데 어떨 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유지 관리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화재 경계지구, 나중에 공부할 얘기고 나오지만요. 화재 경계지구는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인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다. 그리고 뭐랬죠?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 관리한다. 누가? 전주인 시도지사가 한다. 왜 그렇죠?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하니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저쪽에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뭐죠? 호스 같은 걸 되게 길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비상소화장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용수시설 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쭉 21페이지서부터 22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설치 기준에 보시면요. 뭐 보기 쉬운데 설치하라 했죠?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거는 21페이지를 보세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 부분은 정리하고 암기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있는 얘기 봅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21페이지 보시면 어땠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어떤 지표다. 지표면이다. 지표. 또는 뭐 도로면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 놓고 여기에 저수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저수가 들어가죠? 저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 위에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 뚜껑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뭐냐면요.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맨홀 뚜껑에 얼마 이상 지름으로 하라 그랬죠? 맨홀 뚜껑에 이거 648mm 이상의 어떤 여기 지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맨홀 뚜껑 안으로 여기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해야 돼요. 그래서 648이고요. 648mm 이상이고요. 그리고 뭐랬죠? 그리고 다만 그래 놓고 뭐라고 했었죠?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승하강식 뭐냐면 통상 어떤 소화전이 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승강기처럼 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 이런 맨홀 뚜껑을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홀 뚜껑 위에 뭐라 그랬죠?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 표시한다. 왜? 이거 안 하면은 여기에다가 차를 내려놓고 또 사이드를 올려놓고 어디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할 때 여기서 물을 어떻게 빼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죠? 소화전이니까 주차금지, 또 저수조니까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차를 세워놓고 사이드를 당겨놓거나 아니면 사이드 안 당겨놨다 하더라도 어떤 기아를 중립으로 안 해놓고 해가지고 밀 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뭐라 했죠? 거기 보시면요. 다음번에 보면요. 맨홀 뚜껑 부근에 여기 그 급삽 여기까지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비고를 한번 봅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어떤 그 소방 용수시설 근처에다가 이런 표지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소방 용수라고. 맨홀 뚜껑과 관련 없이 이 근처에다가 이걸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소방 용수라고 이런 표시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여기는 차대면 안 되죠. 요걸 보고 요 밑에 소방 용수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닙니까?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문자는 백색으로 하라 했잖아요. 이 소방 용수라고 쓴 거 문자는 백색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백색으로 해서 눈에 띄게. 그리고 뭐죠?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 안쪽 그리고 바깥쪽 안쪽에 있죠. 그 내측은 어땠죠? 안쪽은 적색, 외측은 청색으로 하라 했잖아요. 이쪽은 적색, 외측은 청색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공통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요. 심할 경우에는 요 색깔까지도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소방 용수에 보면 어땠죠? 용수에 보면요. 지금 여기가 소방 용수가 있다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글자는 백색. 그리고 이쪽 원이 안쪽 외쪽에 있는데 안쪽은 빨간색, 바깥쪽은 청색으로 해 놓으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반사도리는 뭐죠? 어떤 비치게 해가지고 밤중에도 이게 보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색깔을 이렇게 했을 때 눈에 띈다. 그래서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봅니다. 여기 설치 기준에서 공통 기준이 있었죠? 공통 기준이 있다. 그래갖고 이거 거리 이격에 대한 얘기였어요. 거리 이격. 만약 여기가
소방 용수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용수시설이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 어땠죠? 여기 소방 대상물이 있다 그랬을 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감퇴될 거 아닙니까? 이격거리에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뒀는데 어땠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100 이하냐 140 이하냐라고 구분했다라고 얘기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것도 얘기 들어봅니다. 물론 기본 입문 과정을 들으셨던 분 같으면은 요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우리가 전국토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앞자만 따면 도관농자다. 도관농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냐, 또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이냐, 그 지역이 농림 지역이냐, 또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냐 이렇거든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역은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세분돼가지고 주상공로 여기까지 뭐 여기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 드립니다.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건축물 건축 그리고 사람 많이 있는 거를 따지면요. 여기가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주거 상업 공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땠죠? 거리를 어떤 조금 가깝게 하고 나머지 땅값으로 별 볼 일 없는 동네는 좀 멀게 해도 위험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거는 14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떠냐면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는 금속구가 있어요. 그 소방용수시설 거기 있으면요. 그 용수시설하고 금속구를 연결했을 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어땠죠? 연결구 금속구가 65mm로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65mm로 한다. 이상이나 이하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65mm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죠? 이건 소화전 연결구 금속구. 5개 소화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연결하는 금속구 65mm로 한다. 그리고 급스탑은 지웠지만 어땠죠? 어떤 지상으로 물을 모아놓은 탑이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땠죠? 거기 급스탑 배관, 파이프 배관 구경이 100mm로 하라는 게 아니라 100mm 이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라 했죠? 개폐 밸브는 뭐냐면요. 그 어떤 파이프 물 열고 잠그고 하는 밸브를 개폐 밸브라고 해요. 이건 됐습니까?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왜? 그래야지 저 정도 표준키가 된 사람이 어떤 열고 닫을 때 편할 거 아닙니까? 너무 높으면 힘들죠? 낮으면 되려 불편하죠? 그래서 1.5에서부터 1.7. 그리고 저수조 기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저수조 기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4.5m, 0.5m 이런 거는 시험에 수차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요. 지난번 여기 2018년도 하반에 안 나왔으니까 또 낼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요. 최근에 낸 거, 문제까지 공개한 거, 그 다음에 안 낼 겁니다. 와서. 뭐 출제위원도 뭐 수험생도 다 알고 있는데 낸 거 또 내면은 왜 낼 게 이게밖에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그때 안 나왔으니까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가 어떤 지표다. 지표고 여기가 저수가 있다. 저수가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첫 번째 뭐랬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낙차가 4.5m 이하다. 낙차라는 건 뭡니까? 물을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까지 내려갈 때 그 물 높이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4.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하가 돼. 너무 또 이게 높으면 안 되니까 이하고요. 그리고 흡수 부분의 수심이 이게 어땠죠? 0.5m 이상이 돼야 된다. 여태까지 뭐냐면요. 이거는 잘 외워놓고 이거는 이상인데 요게 이하인데 요거를 이하를 이상으로 해놓고 또 이상을 이하로 해놓으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건 낙차는 최대 얼마 밑으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정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숫자는 이하, 작은 숫자는 이상.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게 원형도 있고 각형도 있어요, 이게. 이때 어땠죠? 지름이
60cm 이상, 60cm 이상. 이거 각경일 땐 각각의 변이 60cm 이상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땠죠? 거기 호스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접근 곤란한 데다가 저수 만들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또 어땠죠? 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이거 의미를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수돗물 나오는 정도만 쫄쫄 나오는 것만 볼 겁니다. 네, 근데 어떠냐면요. 근데 저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거기 상수 파이프가 직접 연결돼 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거기 수압은 엄청 세요. 근데 보고 있을 때 물이 깨끗한 것 같죠? 바닥을 보시면요. 어떤 뻘 같은 게 쌓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마 어디 오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저수 청소하잖아요. 그럼 뻘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돗물 집에서 안 걸로 그냥 안 마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번 보세요. 그 청소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면 뻘 같은 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흡수에 지장이 생길까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 했죠? 어떤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기 상수 직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어떠냐면요. 여기 슬로우스 밸브라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일정 수위에 되면은 밸브가 물 들어가는 것 팍 차단하고 수위가 떨어지면 다시 연결해서 들어간다. 이런 게 바로 여기 나 있는 어떤 자동 급수 구조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동안 말로 하는 거는 잘 안 틀리잖아요. 숫자 가지고 거짓말을 꾸준하게 했다. 그래서 4.5m 큰 거는 2하고 작은 거는 2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뭐 같이 봤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소방용수시설 소화전과 급수탑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게 뭐라 했죠? 상수와 연결하며 아까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로 한다. 뭐냐면요. 어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떠냐면요. 통상 지상에 나와 있지만 승강기식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또 소방호스 연결 금속구는요. 이상 이하 했다가는 큰일 나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65mm 소방 공무원들이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급스탑 급수관의 구경 100mm 이때는 이상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폐 밸브 어땠죠? 1.5에서부터 1.7. 그래서 딱 저 같은 정도 키가 있는 사람이 어떤 개폐 열고 닫기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2.0이면은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연락 그러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점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볼게요.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 하는 얘기가 나왔죠. 소방용수시설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제 이런 용수시설이 설치가 돼 있다. 이거 말고도, 이거는 지금 저수를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급수탑도 있고, 소화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시도지사. 그런데 한 번씩 그 동네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기 해를 끼치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치해놓고 모르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막 누가 막 공사를 한다. 막 발파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진입로를 막아놓고 이놈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합니까?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실무니까 시도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치하려는 건 돈을 쓰려는 거 아닙니까? 그놈한테. 그게 시도이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했습니까?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리고 어땠죠? 월 1회 이상 실시. 만약 이거를 분기 1회 이상, 뭐 1년에 1회 이상 그럼 틀릴 거 아닙니까? 사실 월 한 번 가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면요. 누군가가 이거 만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물을 빼와야 돼요. 이놈이 지금 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낭패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 1회 이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수시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뭐랬죠?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의 토지 고조, 건축물 개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니은번을 또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 애를 맺은 적 있었어요. 아닌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도쿄 토골.
이런 회사가 있다. 이놈이 여기다가 지금 뭔가 공사를 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를 한번 봅니다. 도가 뭐냐면요. 도로의 포. 교를 도쿄에서 그냥 요거 밑에를 하나 빼가지고 있고요. 교통상황 조사. 그리고 토지 고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건축물 개황 이런 계략적인 어떤 상황.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랬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전자적 처리는 뭐냐면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거기서 전송하는 거를 전자적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문서가 요즘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하는 거는 구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얼마 보관해야 되죠? 2년간 보관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외워야 될 수치에 해당되지 않나. 제일 어려운 거는 도쿄 토고.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거의 감으로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떤 옳고 그름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누구든지 밑에 거 하지 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시설, 비상소화 장치를 자기가 사용한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랬죠? 뭐 이런 거를 손상, 파괴, 철거, 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양가로 5번은 상식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소방 업무에 응원이 있고 소방력 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요를 한번 조금 얘기 드리고 또 뒤에 OX까지 하면은 이제 이번 시간 다 갈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서울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물론 여기가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경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동네에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서울의 북쪽 끝에 여기가 이제 노원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원구가 있고요. 또 옆에 이렇게 도봉구가 있거든요. 도봉구가 있고, 그러니까 도봉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봉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경기도 의정부시가 있다는 거죠. 의정부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노원구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노원 소방서 혼자만의 힘 가지고 뭐가 그게 어떤 제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 끄면은 좀 날 거 아닙니까? 다 공공을 위한 거지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떡하죠? 노원 소방서장이 여기 도봉서장한테 도와달라고 여기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방 응원을 요청한 거고 도와주는 걸 소방 응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도 볼게요. 서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서울 본부장이 경기 소방 본부장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게 소방 응원 요청이고 도와주는 거를 소방 응원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방 업무 응원 요청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본부장 또는 서장이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 응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죠? 응원 요청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요. 가기 싫으면은 나 이게 여기 무슨 요새 애들이 지금 여기 직원들이 몸이 피곤하니까 못 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불났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얘기 들을게요. 여기서 불났다 그럴게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데 여기서 불났을 때 한번 봅니다. 응원 요청해서 여기서도 도와주러 가고 여기서도 도와주러 갔어요. 그럼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겠습니까? 도봉 소방서장이 노원 소방서에 어떤 응원을 요청해서 노원 소방서에서 도와주러 갔어요. 그러면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 본부장의 지휘를 파견된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체는 요청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리고 거꾸로 해서 뭐 파견된 사람이 지휘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거다. 또 한번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비용이 문제예요. 비용. 왜 비용이 문제입니까? 도와주러 가면은 요새 어땠죠? 지금 소방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업무를 지금 떠밀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와주러 가가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값 들죠? 또 그 직원들 어떤 도와주러 가면은 뭐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죠? 뭐 복장 같은데 뭐 어떤 못 쓰게 돼서 수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지 도와주러 간 사람이 부담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 부담은 어땠죠? 어떤 요청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놔야 돼. 그걸 규약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해놓으면 뭐죠? 내가 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오리발 내미는 소방본부장 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미리 규약을 정하는데요. 항상 돈은 누가 부담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미리 규약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밑에 확인 문제 4번을 봅니다. 틀린 거 사이랬죠? 소방응원협정은 본부장 서장이 뭔 돈이 있겠어요. 본부장 서장은 어떤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시도에서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거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이 규약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규약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시면요. 24페이지 보시면은 봅니다. 그 디귿번에 보세요. 거기 어떤 응원협정 시 체결될 사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볼 수는 없고 디귿번을 보면요. 소요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뭐가 나왔습니까? 출동대원의 수당, 그리고 식사, 피복, 수선 이런 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한번 제가 얘기드리면요.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내가 같은 시기에 임용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더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수당 같은 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소방력 동원은 뭐냐면요. 한번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이쪽 시도에서 저쪽 시도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장이 나서가지고 동원을 요청한다니까요. 본부장 서장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청장이 시도에다가 소방력 동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바로 소방력 동원 요청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뭐죠? 소방응원은 뭐죠? 소방본부장 서장이 인접한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소방력 동원은 뭡니까? 소방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이쪽 시도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인력 동원을 요청하는 거. 그게 바로 소방력 동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여기 가세요. 소방응원이 있고 또 동원이 있죠? 동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땠습니까? 청장이 누구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죠? 어떤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죠? 이거 요청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 서장이 이웃하고 있는 본부장 서장한테 요청을 한다. 요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머지는 비슷했잖아요. 동원 요청 거절 금지. 또 그리고 어땠죠? 어떤 누구의 지위를 받냐? 그러면은 어떤 현장, 재난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 서장의 지위, 시도지사 지위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 부담도 거의 같은 말이었잖아요. 어땠죠? 어떤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시도에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만약 민간인이 동원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떤 죽거나 다치면은 시도 조례로 보상을 하라는 얘기.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2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주요 문제 내용 OX. 물론 이 중에서는 항상 어떤 게 중요하죠? X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용을 한번 봅니다.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는 복습한다고 보세요.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소방 장비 등의 거기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 몇 프로 하는 거는 어땠습니까? 보조금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아닌 거 아닙니까? 자꾸 이거는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2번을 봅니다. 소방관 인건비, 소방용수소 설치 이거 비용은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대상 아닌 거 대표적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뭐 3번은 맞는 얘기고요. 4번은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4번에. 막차가 아니라 이게 낙차인데요. 낙차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낙차인데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낙차가 어땠죠? 낙차는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이상이라고 틀린 거 아닙니까? 낙차는 뭐죠? 그 저수 높이를 보세요. 높이를 어느 밑으로 해놔야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땠죠? 흡수 부분 수심은 어땠습니까?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상. 0.5m 이상. 4번과 5번
이상과 이하의 차이였다. 그래서 둘 다 틀렸고요. 또 어땠죠? 소화전하고 소방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연결 금속구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크기가. 차이가 있으면 안 만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65mm로 하라고 됐지 이상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또 7번도 조금 전까지 대가 많이 요청한 건 아닙니까? 소방 업무 응원을 위해서 소방대원은 파견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내가 만약 의정부 소방서 소속인데 도봉소방서로 파견 나갔어요. 그럼 도봉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7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는 또 이렇게 2장에 있는 내용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얘기 같이 이어나갑니다.